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만의 맞춤형 학생부 관리법 수의학원의 설명회를 하게 될 수의학원의 입시 전략센터장 장학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애들도 예전에 이제 보냈던 학생들이나 뭐 이거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지만 대학 갔던 아이들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록 방법도 바뀌는 건 아시죠? 바뀌고, 그리고 입시가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뭘 알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입시는 좀 아시죠? 입시 아시죠? 네. 혹시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 거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맞춰져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별로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뭐 어머니들이 대부분 접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하셔도 되고 서로 얘기하시면서 뭐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되게 뭐 어떤 상황도 괜찮고 이렇게 좀 편하게 질문하시고 궁금한 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고, 일반적인 무슨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서 막 다 뒤지면 알 수 있는 무한한 정보를 어머님한테 드리는 그런 형태의 설명회는 되지 그런 걸 지향하는 형태의 설명회가 될 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보시죠. 중1.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학부모님들 계세요? 많지는 않으시고. 고3은 없으시죠? 고3.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지난번엔가 언젠가 있으시진 않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꿈이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혹시 어머니 몇 학년 학부모님이세요? 아이의 꿈이 뭐죠? 없군요. 컴퓨터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요. 어머니는 꿈이 어머니 꿈 말고요. 그 학생이 꿈. 아이의 꿈이 몇 학년이시고? 중1인데 네. 성격은 교사. 교사. 제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뭐 건물주. 최근에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묻냐면 이렇게, 그럼 너 왜 그게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럼 넌 이제 이걸 어떻게 이 꿈을 이룰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학생부의 기본 바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얘가 네 꿈이 뭔데, 네 꿈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학생부에 기록되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이 PPT를 만드는 상황까지는 요게 현재 학생부 중학교 1학년
이라고 하죠. 학생부 이렇게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순서입니다. 요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0개.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이런 것 이게 여기가 그 자기주도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고 받고 이렇게 불편하시면 뭐 불편하신 분은 말씀하시죠. 그 어머니 그 대입 전형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수시, 정시. 수시에는 다시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 특기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보는 거죠. 오늘 뉴스 못 보셨겠지만 서울대가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지금까지 계속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그 푸시가 되게 심했는지 2022학년도니까 뭐 중1인가 그렇던데 중2인가 중1인가 그때부터 정시 서울대도 30% 이상 뽑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 비중이 늘긴 하는데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있고 수시는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냐면 6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뭘 보는 거냐면 순수한 내신 성적으로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게 될 학생부 종합전형 그게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실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나 상위 뭐 17개 대학 그리고 더 좁혀가지고 상위 10개 혹은 상위 7개 대학 이렇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한 거진 70%, 50% 이상, 70% 이렇게 됩니다. 논술은 33개 대학이 논술을 뽑거든요. 이제 여기 다 이런 거 안 썼습니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라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막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직 고3이 아니시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논술은 전국에 33개 대학만 논술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뽑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한 14% 정도? 전국으로는 4%도 안 되는 학생을 논술로 뽑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몇 프로 정도 뽑는 거냐면 거의 서울 시내는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뽑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도 꽤 뽑는 대학들이 꽤 많은데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대부분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이제 고대가 그 내년 전형부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꽤 많이 뽑거든요. 근데 거기도 최저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만 가지고 서울대학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서울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 평가 요소들이 뭐냐면 요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애들이 갈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되는 점을 여기서 이 별 표시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이따 뒷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평가될 때 요 별표가 많은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기 유리한 전형인 것, 그러니까 유리한 학생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뭐냐면 어디에 별표가 많죠? 여기 별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생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사항. 그다음 밑에 뭐죠? 요거 있잖아요. 여기 어머니 교과, 학습, 발달사항에 뭐 들어가 있죠, 어머니? 방과후도 들어가, 아니요. 그거 말고 여기 성적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따 성적 얘기도 말씀드릴 텐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게 오늘 저희가 서울대 아로미에서 나온 아로미가 뭔지 아시죠? 그 애들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적 그러니까 16명인가 그 애들 합격생을 공개했어요. 근데 걔들 성적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높아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보시면 조금 놀랄 거예요. 이따 그러니까 높기도 한데 높은 것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어떤 일부 점수가 높지 않아서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또 높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뭐 요거,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경험, 다양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요걸로 뽑는 겁니다. 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교과나 비교과를 보는 건데 교과 같은 경우에 교과를 보면서 그 교과를 보는데 그 교과가 다가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를 통틀어서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있는지 혹은 학습할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 발전 가능성 이거는 뭐냐면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얘가 이 학교에 가서 이 전공을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실제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대학은 정시보다는 수시 중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일 많이 원하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뽑은 학생들이 그 적응도 잘하고 그만두지 않는 애들도 많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인성 뭐죠, 어머니? 인성. 인성이 뭐예요, 어머니? 어머, 늦게 오셨으니까 죄송한데 몇 학년 학부모님이세요? 인성이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인성. 마음 댐댐이가 인성일까요? 인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부에 들어있는 인성 혹은 자소서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배려, 협력, 나눔,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거거든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노인복지센터 간 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할머니랑 막 하기. 그래서 이거 다 거의 이게 진짜 많아요. 싫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자꾸 해보니까 할머니가 사람인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아니 되게 많이 깨달음을 가졌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공부 못한다. 학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멘토해주고 걔가 멘티 받아서 걔 성적을 올려줬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걔 인간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요 인성은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로만 드리면 제가 올해 그 영재고 중에 인천 영재고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설명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인성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얘가 끈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얘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전 국문과를 나왔고 전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 수학학원에서 국어인데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인문학 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인성을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소설에서 영어로 characteristics예요. 성격, 얘의 성향, 혹은 얘의 personalit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가 어떤 학생인가.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실 때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봉사가 들어간다면 봉사를 그냥 어떤 유례적인 봉사가 아니라 지금 또 이제 만약에 그 목표를 두고 하신다면 부모님과 같이 하는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꾸준한 것. 그리고 제일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꿈과 관련되어서 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요게 그 학생부를 보는 관점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빠지는 게 많습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전체 학생들에 해당되는 전체들이 어디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떻게 되죠, 어머니? 수상 경력 개수가 몇 개로 바뀌는지 아세요? 1개. 어떻게 1개? 한 학기당 1개. 지금은 되게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개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학교에 대회수가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같은 데 대회수 되게 많이 만들어서 대회를 뭐 많이 참가하게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대회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삭제되는 거 미제공 이런 거 되게 많고 여기 보면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예요. 동아리. 이거 들으셨죠 어머니? 동아리도 언제당? 학년당 한 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학업과 관련지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아리가 제일 많아요. 논문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건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시죠? 이제 소논문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소논문이 요 동아리랑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얘를 동아리 활동 같은 데에서 뭘 연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영역적인 제한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미기재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진로 활동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셨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대학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형태의 학생을 뽑는 모델이 뭐냐면 영재고는 좀 다르지만 자사 특목이 그렇게 뽑는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데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자세하지만 그것과 유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자사나 특목을 쓰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써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적이 안 되면 갈 수 없지만 영재고는 요게 수치가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요게 789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한 영재고가 전국에 8개인데 8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시험 어떻게 보시는지 알죠, 어머니? 영재고는 1차 서류입니다. 1차 서류고요. 1차 서류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학생부 얘는 다 봅니다. 그리고 자소서 쓰고요. 제가 4월에 되게 바쁩니다. 왜냐하면 영재고 우리 수의학원에 영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 자소서 해서 여기 합격한 애들 이제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저랑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8개 학교를 뽑는 방법은 1차는 서류. 거기서 뽑아가지고 2차 붙는 애들이 뭘 하는 거냐면 역량평가를 봅니다. 수학이나 과학 역량평가를 봐서 그걸로 3차 가서 3차는 면접이거나 뭐 또 테스트를 보는데 그거는 1박 2일 뭐 기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애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서울대를 요 학생 800명 중에 반 이상은 서울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대부분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고 그 다음에 연고대 합치면 거의 다 아마 한 80% 90% 이상은 연고대는 갈 겁니다. 그 이하는 얘네들 아마 고대 가도 학교 잘 안 다닐 거예요. 그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학과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지만 얘네는 특징이 뭐죠, 어머니? 무슨 과를 못 가죠? 의대에 못 갑니다. 근데 작년에 서울영재인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6명이가 의대 가서 좀 논란이 됐죠. 그래서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대는 절대 갈 수도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그런 거죠. 뭐냐면 수시에서 뽑은 거예요. 정시에서 자기가 수능 봐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1차 학생부하고 자소서가 필요한 요소니까 여기도 학생부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여쭤볼게요, 어머니. 여기까지 여기 4개까지가 무슨 학교죠, 어머니? 예?
자사인데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전국형 자사고는 몇 개 있죠? 10개 있습니다. 10개. 근데 제가 여기만 표시해 놓은 이유는 물론 다른 데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이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산 동산고, 요 기독교 학교죠?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산에 있어요. 안산 동산고는 광역형 자사고입니다. 얘는 누구만 지원할 수 있죠? 경기도에 있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기도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고입니다. 외고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경쟁률인데 과천외고 어떻게 됐죠? 이게 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학과가 1대1 정도 경쟁률이었어요. 대부분 학과. 아까 잠깐 보시면 영재고 경쟁률 어떻죠, 어머니? 어딨지? 요 정도 됩니다. 왜 센지는 아까도 뭐 느낌상 그런 거죠, 어머니.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외고 경쟁률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동탄국제고하고 고양국제고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국제고입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서울대 많이 가요. 10명 이상 갑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경기 북과고 경쟁률 보세요. 얼마죠? 뭐 10대 1 정도 됩니다. 80명 뽑고요. 여긴 서울대 10명 가는데 10명 정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0명 가는데 뭐 다른 데 합치고 뭐 이런 거 따지면 여기도 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이런 것들 따지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외고, 그러니까 전국형 자사고, 광역형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여기는 전형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1차 뭐죠? 서류입니다. 서류. 야, 서류에서 뭘 보냐면 성적만 봅니다. 거의. 여기 얘기 들으셨죠? 여기 다 뭐 맞아야죠? 올 A 맞아야 됩니다. 여기 동산고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동산고도 괜찮은 학교죠. 그 다음에 외고는 뭐 보는지 아세요, 어머니? 성적 중에 뭘 볼까요? 영어. 그 다음에 영어가 똑같은 학생들은 국어. 수학 안 봅니다. 수학은 성적도 볼 수 없어요, 어머니. 국어로 가르고요. 국어도 똑같으면 사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성남이나 경기, 뭐 수원, 과천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미달됐으니까 웬만하면 붙겠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과천도 서울대 기준으로 꽤 가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미달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달됐다고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 몇 명 정도 갔거든요. 이 학교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막 경기가 되게 많이 갈 것 같잖아요. 경기가 물론 더 많이 가긴 하지만 애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가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이 핫한 성남외고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 10명보단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나 고대 꽤 갑니다. 어쨌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애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꽤 가니까 여기도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는 전공과고요. 그 다음에 뭐 과천외고도 그렇고 요 뭐 어쨌건 서울대 꽤 갑니다. 외고는 아까 그렇게 하고 여기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면접은 좀 다릅니다. 그건 아시죠? 여기는 용인외고는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뽑았냐면 면접을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세 문제를 보는데 공통 하나에 개별 두 개를 봤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공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개별 질문을 보는데 개별 질문은 이제 무엇에 의해서 보는지 아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질문하시면 학생부를 기반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자소서나 학생부 기반 면접. 외고는 공통 질문이 하나 있고요. 개별 질문도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보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얘가 뭐 어쨌거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학업은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보통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
되게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데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으로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사고는 면접 보는데 학업 봅니다. 그 다음에 상산고도. 민사고는 5개 트랙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5번의 면접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인성 이렇게 5개 면접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30분 정도씩 면접을 합니다. 제 친구가 여기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자기 딸도 보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보냈어요. 그래서 원주여고 보냈습니다. 어쨌거나 되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걔 만나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은 학교 같아요. 그다음 어쨌건 이렇게 보고 상산고는 여기도 면접을 보는데 학생부 내고 면접 보는데 얘네는 뭐냐면 거의 창의력 수학 문제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요. 뭐 그러니까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애들한테 작년에도 제가 한 명 보냈거든요. 근데 걔가 했던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밤에 언뜻 그 자동차 번호판을 봤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관계 얘기해주고 자동차 번호판을 맞춰봐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작년에 문제도 저 기억이 안 나지만 걔가 기쁨이가 얘기하기는 요 상상고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창의력 수학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 학생은 붙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북일고 여기는 어쨌든 그런 학교 여기도 뭐 면접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 상산이나 민사가 그런 형태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얘네가 전라북도나 강원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있어야 뭐 지역도 키우고 뭐 애들도 거기 가고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요즘 최근 뉴스에 어떤 거 나왔죠? 상산고 관련돼서 아시죠? 지금 아마 자사고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8월, 뭐 9월, 10월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영재, 전기, 후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에 뽑는 학교는 어디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후기 학교입니다. 이제 후기에 언제 뽑냐? 12월에 봅니다. 12월에 어떻게 하냐면 1차 얘네 보고 그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일반고 갈 때도 1차, 2차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2차는 지원할 수 있고 1차는 여기 지원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국제고하고 고양국제고도 똑같습니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고 영어, 국어, 사회 그리고 면접 보고 갑니다. 그 다음 경기북과고는 1차 학생부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 봅니다. 근데 면접이 여기는 약간 그 수학과학 역량을 측정하는 형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시죠. 얘네 공통점 뭐죠, 어머니? 다 뭐가 중요하죠?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학생부를 어쨌든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정말 여기 수의학원에 온 지 한 3, 4년 지금 얼마 정확히 됐거든요. 근데 매년 한 3, 40명 학생부를 보거든요, 애들. 이제 이렇게 같이 면접 대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 하자는 학생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지금도 토요일날 바나나 하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걔 이름 근데 걔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책 얼만큼 읽었어?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판단할 때는 언제쯤이냐면 그 입시쯤 되거나 3학년쯤 돼서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부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가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진짜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좋은 학생분 뒤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로 가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추천 전형입니다. 그건 아시죠?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예? 전교 1등만 쓸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4% 추천하는 게 있어요. 4% 추천이에요. 4%니까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죠. 여기는 전교 1등들이 지원해서 뭘 보나 볼게요. 이게 여기 보세요. 뭐 보죠? 서류평가. 그 다음 면접. 요걸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능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 서류평가는 뭐냐면 요 서류평가는 학생부하고 성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접은 요거는 심층 면접이 아닙니다. 이 면접은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될 수시 일반 전형인데 이게 제일 많이 뽑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뽑는데 여긴 보시면 1단계 성적, 2단계 뭐죠? 면접 및 요 구술고사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서울대 사회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걔가 막상 마지막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걔가 저한테 그 학생 여기서 아마 저기 뭐 하고 있는데 우연히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그 어느 학교를 가고 여기서 그 자습실 선생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걔가 마지막 원서 쓸 때 걔가 정말 울지는 않았지만 울기 직전까지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선생님 내가 내 학생부가 진짜 이렇게 나쁜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도 되게 한솔고에서 계속 전교 1등 하던 애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서울대에 못 갔어요. 근데 어쨌거나 걔는 또 막판에 구술고사 준비하는데 이 구술은 뭐냐면 약간 전공 기초 정도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요것만 준비하는 학원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판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범대학도 있고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 어디도 뽑죠? 저기도 뽑죠. 의대도 뽑고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학생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진짜 붙으려면 1점대 초반이어야 됩니다. 전교 1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도 그렇게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1이 뭐냐면 1등급 말하는 거예요. 1등급 말하는 거고 여기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아까 보게 될 학생들이 이따 나중에 보게 될 학생들이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애들인 것 같아요. 전 이런 거고요. 여기도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서류가 일단 보죠. 이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말하는 겁니다. 추천서까지. 다음으로 갈게요. 연세대. 연대는 여기도 수시 일반 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전형이 한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전형이. 면접형, 뭐 활동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전형만 보는 겁니다. 일반 전형 어떻게 보냐면 여기 뭐 보죠? 학생부 교과하고 서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죠. 서류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학생부 자체의 비교과 같은 거 보는 겁니다. 안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에 40대 60 여기도 뭘 보죠, 어머니? 면접입니다. 야, 연세대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없어도 걸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많죠. 뭐가 있죠? 면접으로 걸을 겁니다. 면접으로 걸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면접 좀 해보면 다 알죠. 요 면접이 뭐랑 똑같냐면 아까 서울대 일반 전형의 그 면접하고 비슷한 형태의 면접이 될 겁니다. 아마. 요거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보면 고등학교 학생부는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고 꼼꼼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 때.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뭐 저 주셔야 돼요. 고대는 고대도 일반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 뽑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잠깐만요, 어머니. 경쟁률이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일반 전형이 높겠습니까? 지역균형 선발이 높겠습니까? 일반 전형이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수시 일반 전형이 있고 뭐가 있냐면 추천형 전형이 있거든요. 4% 추천형에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 다 최저가 있거든요. 고대는 여기 보시면 얘네는 서류 100% 뭐 성적 여기도 뭘 보죠, 어머니? 서류와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접도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얘네는 학생부 기반 면접. 여기 학생부 기반 면접 보잖아요. 뭐 하죠? 확인합니다. 야,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가 외고나 자사고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어머니. 거기도 면접 보죠. 걔네는 학생부를 뭐 외고 같은 경우는 세특이나 행특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래도 학생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부의 일부만 주더라도 면접에 학생부 기반한 면접을 보면 걔가 똑똑한 아이인지 아닌지 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책 같은 거 보면서 너 이 책 진짜 읽었어? 하면서 할 수 있는 면접이 질문이 수십만 가지도 돼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것만 봐도 걔가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면 저는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되게 중요하고 이 면접은 뭐랑 분리되지 않냐면 학생부랑 분리되지 않고 학생부가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거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학교들은 다 살펴봤죠. 아니 뭐 학교 많죠. 근데 이제 어디 아니 어머니가 원한다고 그 학교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생긴 몇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학교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서울대하고 건국대하고 아니야 서울대는 아니게 되겠다. 연대하고 건대하고 어머니 어디가 더 좋은 대학이죠? 연대가 더 좋은 대학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가 뽑는 학생이 다르고 건대가 뽑는 학생이 다르죠. 물론 연대 쓴 애가 건대 붙기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건대 붙고 연대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옛날에는 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는 딱 원서 쓸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었어요. 전기, 그 떨어진 애들이 후기. 그렇잖아요. 근데 후기는 몇 학교 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 6번 쓸 수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대학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3개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좋은 대학의 수가 실제는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머니 학생들 때쯤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대학 정원하고 아직은 대학 정원이 더 적습니다. 대학 정원하고 학생 수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학교 이름을 대서는 안 됐지만 나는 내 자식 꼭 수원대 보낼 거야. 이런 학부모님은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이 요 학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수가 점점 앞으로 좀 땡겨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다른 형태로 살기를 찾겠죠. 특화된 과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고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성대도 해줘, 한양대도 해줘 하면 여기 우리 이제 자료집 같은 거 나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기 옆에 입시전략센터가 있거든요. 그쪽 오시면 제가 자료는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요 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편집을 하면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빨간 요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빨간 줄이. 그리고 요쪽에 여기서부터 92, 63.2 하고 요 23.1은 여기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요게 석차 등급이 얼마냐면 2고 여기 92점 다시 알려드릴게요.
92, 선긋구 63.2, 옆으로 가서 2, 621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원점수고 요거는 요건 뭐죠? 요거 23.1은 23.1은 여기입니다. 23.1은 표준 편차고 여기 석차 등급은 2등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수강자 수가 뭐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 표는 요게 좀 요런 게 되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요 성적표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 대부분 보셨죠? 초등학교도 똑같은가요? 다르죠? 중학교 때는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성적표입니다. 이해갔죠? 요렇게만 성적을 보면 그냥 얘가 몇 점 맞았죠, 어머니? 92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요.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따 이제 좀 더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학업 역량. 학업 역량. 뭘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성적에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95점이야. 잘한 걸까요? 잘한 거죠. 어떤 형태로? 성적 평가로. 중학교에서. 그쵸? 근데 중학교조차도 95면 95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A. A는 몇 프로까지죠? 거의? 뭐 한 고등학교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정도도 A입니다. 3등급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고에서 그 성적 받아서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학업 역량 직접 성취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성적 높은 점수, 비교했을 때의 성적,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추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맥락적 성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적 성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맥락을 가진 성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학년 때 얘가 수학 50점이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이러면 대학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무조건 1등급이에요. 얘는 대학에서 좋아하는 애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맥락적 성적을 보는 거예요. 어쨌건. 그 다음에 여기인데 요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거 기억하세요? 전공 적합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요거 다 합친 걸 텐데 결국 뭐냐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성적도 보지만 성적과 관련된 얘의 태도 혹은 얘가 어떤 과목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섞어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봐보세요. 자제분 꿈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머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그러면 얘가 서울대 컴공을 가려고 대학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이 조금 더 심플해서 접근할 때. 그래서 대학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대 컴공을 가려고 생각하면 얘는 최소한 아까 그 학생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성적 돼야죠. 그쵸? 성적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수학 중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아리에서는 최소한 뭐 시언어반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간 애들을 뽑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기록돼 있어야 뽑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됩니까, 어머니? 그것과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근데 그것들이 뭐와 분리되면 안 되냐면 교과랑 분리되면 안 돼요. 교과랑 연결 지어지는 어떤 활동들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 그것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컴공에 가려고 하면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 계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왜 컴공을 하고 싶어 하고
컴공이 돼서 난 뭘 할 거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탐색과 활동을 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과 비슷하면 대부분 애들이 활동이 비슷해요.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의 활동의 모습이나 행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 오늘 제목이 뭐죠? 나 만회잖아요. 대답이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얘가 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탐색하고 역량을 길러왔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울대는 이런 건데 여기도 보시면 학생부 뭐 이런 것들, 여기도 학생부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성이라고 쓰지 않고 아까 개인적 특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성적표가 이게 보시면 이게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누가 더 잘하는 거죠? 점수 똑같죠, 어머니? 그쵸?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얘는 표준 편차는 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여기는 얼마죠? 얘는 어느 학교일까요? 외고일 가능성이 크죠. 똑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쪽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일반고도 무슨 겠죠. 그쵸?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얘는 388명, 얘는 108명. 얘가 얘보다 못하는 애일까요? 잘하는 애일까요? 누가 더 잘, A, B, 위, 아래. 누가 더 잘하는 애일까요? 아래가 훨씬 잘하는 애죠. 그쵸? 위에도 굉장히 잘하는 애일 수 있지만, 얘는, 위에는 잘하는 애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 없죠. 근데 얘는 검증됐나요? 조금은 검증됐죠. 요렇게 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성적을 학생들의 비교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은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입사관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고교를 성적으로 나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학교를 보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걔네들도 뭘 갖고 있을까요? 자기들 학교 얘네가 연대 몇 명 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이 학교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들이 활용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성적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맥락적으로 성적을 봐야 된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얘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수학이나 화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막 맨날 100점 맞고 이런다. 그럼 얘가 서울대 가긴 쉽지 않겠죠. 왜냐면 전체적인 등급이 낮으니까. 그러나 갈 수 있는 학교들은 되게 많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맥락적으로 성적을 볼 때. 요거 개념 이해되셨죠, 어머니?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성적이고 성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당연히 수치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맥락적이고 성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1등이 같은 1등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요 서울대 합격생 이름입니다. 그냥 그 뒤 보시면 요게 이제 이 학생의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인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세요. 요거 잠깐 보시면 얘는 의외죠. 어떤 부분이 의외일까요? 헐 이죠?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여기는 얼마죠? 아니요. 이렇게 됐고 대답 이해가시죠, 어머니? 이렇게 됐고 이 학생은 제가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붙은 애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머니? 그쵸? 1.6 정도 이렇게 봅니다. 뭘 잘했죠? 국어, 영어는 거의 한 번도 1등급 놓치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 문과예죠.
여기 요런 것들 이수했습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사회나 다른 기타 과목도 점수 반영되고요. 독서 여기 보세요, 어머니. 지금 뜨고 있는 한강 소년이 온다. 평균의 종말 뭐 이런 것들 금오신화 읽었어요. 금오신화 아시죠? 금오신화는 4편의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죠. 아시죠? 만복사 조폭이 4편의 소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금오신화는 그 단종 추모하려고 쓴 소설입니다. 김시습이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다음 여기 대회 수상한 거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수상했나 이렇게 보세요. 야,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무슨 과 학생일까요? 무슨 과 합격했을까요? 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국문과 학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을 물론 다 이런 학생들이겠지만 첫 번째 거 잠깐 보실게요. 어디가 눈에 띄죠, 어머니? 여기요.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완성한. 누구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 거는 뭐 수학과 관련된 거고 네 번째 거 보시겠어요. 여기 보실게요. 영향력이 있었던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본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적절히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요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건데 이 구체적인 자료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요 부분이 눈에 확 띕니다. 요거. 여기서는 예비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언어 특징을 여기 문화와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했으며 탐구 결과를 활용하여 이것도 조금만 자제했었으면 좋겠지만 수출 목적과 특성에 맞는 광고 포스트를 직접 제작했고 그 다음에 이후 공동체 주제로 공익광고 포스터와 문구를 만들어 학교 알림판에 게시하였다. 되게 적극성이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도 자신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 다음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집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발표자의 편향적 사고를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얘가 어떤 학생인지 얘 학생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얘는 되게 자기 주관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게 할 학생이지 막무가내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런 독단적인 학생은 절대 아닐 것 같고 되게 성실하고 성적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성적이 그냥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들이 얘를 검증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도 발표에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뭐 인성이라는 부분도 좀 잘 드러난 학생인 것 같아요. 한 학생 더 보겠습니다. 또 얘는 문과 학생일까요? 이과 학생일까요? 여기만 보고 판단해 보세요. 왜요? 이게 좀 과학 교양입니다. 얘는 국어를 망쳤어요. 영어도 망쳤죠. 그런데 이렇게 됐죠? 뭐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성적은 뭐 2는 안 될 것 같아요. 2는. 그쵸? 2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도 서울대 붙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뭘 잘 봤을까요? 면접을 되게 잘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책은 이런 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이런 거 탔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 저는 이거예요. 너무 독서의 양에 치중해왔다고 반성하며 책 안 읽었네? 양질의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수업을
발표했다. 어쨌건 그 다음에 유의미한 질문을 하며 파고드는 모습. 이 말 좀 좋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집착입니다. 집착. 왠지 아세요? 아니, 학생부 비교과를 하기 위해서는 집착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 내가 그 컴퓨터에 관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테드도 보고 강의도 듣고 사람도 찾아보고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컴공과 관련된 걸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집착이다. mad at이에요. 어떤 곳에 미쳐야 돼요. 아니 중학생이잖아요. 대부분 초등학생. 그냥 미칠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이런 학생부를 제가 이게 준비는 되게 오래전에 해놨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뒤져봤는데 되게 잘 골랐다는 생각들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잠깐 보실게요. 문제 해결 후 원을 2차 곡선 앞부터 접수 굴릴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하나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대답 이해갔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끝나면 또 다른 거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집착이라는 건 탐색하고 탐구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고 또 다른 걸 해보고 아니 하고 싶은 건데 사랑해야죠. 사랑.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더 요거 여기가 별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론활동이나 물리활동 글쓰기 수행평가에 돋보이는 누굴까 하고 이름을 확인하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공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수학을.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써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 1년 후배가 그 희문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인데 고3 담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걔가 여자인데 정말 언제 제일 힘드냐면 학생부 쓸 때 진짜 힘들대요. 강남 학부모는. 꼭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써달라고 하고. 근데 이건 최고의 표현 아닐까요? 처음엔 관심 없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봐서 저는 쟤 누구지? 하고 이름을 확인하면 항상 이 학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기도 직접 증명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K목? K목 혹은 무크 이런 거 아세요 어머니? 머크 아세요? 뭐죠? 어머니도 들으시죠? 무료 대학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테드 학생들 많이 듣죠? 영어 공부하려고 안 들어요. 이게 K목에서 알고 보면 쉬운 미적분 이론을 수강하여 미적분에 대한 다양한 명제의 수학을 증명해보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학생부를 충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이제 적을 수 있는 분야나 공간은 되게 적어졌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책도 예를 들면 책 못 쓰게 한다거나 책 수를 줄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책에 이르는 과정을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자기가. 너 이 책 읽었니? 그러면 면접 가서 저기 읽었니?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저는요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야죠. 대답을 3년 전에는요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이 책으로 와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면접 갔는데 너 이거 알아? 그럼 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누구답게 학생답게 담백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자소서를 봤습니다. 아니 자소서가 아니라 학생부를 봤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 학생부를 볼 겁니다. 이렇습니다. 어떻죠? 심플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은 되게 생각보다 붙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학생부를 쭉 봤는데 학생부가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보면 뭐죠? 다양한 화학 반응 실험을 했대요. 이 실험은 지금 탐구 활동을 한 거죠. 직접.
교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고, 저는 몰랐어요. 탱탱볼 만들기, 뭐 이런 은거울 반응, 그 다음에 뭐죠?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소, 눈, 해부 실험, 이런 거는 대부분 중학교에서 거의 다 하는 실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실험들도 하고, 실험에 내가 예를 들면 의사가 될 거나 이러면 해부 실험 했다가 끝이 아니라 생명공학 할 거면 해부 실험해서 집에 가서 뭐 해야죠? 책 찾아보고. 그 다음 뭐 해야죠? 테드 보고. K목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그 복잡한 게 무슨 되게 고차원의 뭘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집중하고 빠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됐고요. 하나 더 볼게요. 얘는 영재고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얘만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장수로 미래를 선도할 과학도로서 됐어요. 그래서 합격했으니까 역량을 기르기에 노력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탁월함. 아니 제가 아까 그 서울대 2번째 학생 보니까 걔 진짜 잘 써준 거죠. 아무리 봐도. 얘도 잘 써주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 다음 얘 보면 여기 읽어볼게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을 일상생활에 연결시켜 사고하는,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얘는 꿈이 뭐냐면 나노공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뭘 했냐면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나노 실험실에 가서 나노 하는 거 봤고 그리고 나노에 관한 것들도 책 되게 많이 찾아 읽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면서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활동한 게 그래도 많으니까. 그 다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책은 이런 거 읽고 이제 한 명만 더 볼게요. 이 학생도 특이합니다. 어느 부분이 특이한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두 번째 겁니다. 지금 충격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홍보물의 경우 일정에 맞춰 여기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묘한 면이 있어. 그 다음 글씨 포인트가 적절하지 않아. 이게 욕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욕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글씨 포인트가 좀 중학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끝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선생님이 되게 솔직한 선생님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뭐랄지 전략이 뛰어난 선생님이거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얘 붙었습니다. 용이 내고 얘가 인문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붙었고 어쨌건 이렇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여기 학생부인데 학생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학생부가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 정시가 30% 정도 이제 돼도 나머지 70%는 수시일 거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학생부 교과로 학생 뽑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뽑더라도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수시, 수능 최저를 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좋은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얘가 적당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주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다니는 학부모님 중에 그 내면 성장 들은 학생이 있나요? 어머니 계신가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내면 성장 들은 학생들 그 애들하고 이제 내면 성장 프로젝트인가 하면서 제가 4번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할 때 미래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사라는 직업 혹시 가장 많이 원하실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직업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들거든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꾸 대화하고 그래서 좋은 꿈을 갖고 그리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학생들만의 좋은 자소서나 학생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청하시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고등학교 진학 시 중학교 학생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거 그 뜻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하지 않는다요. 예.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럼 뭐가 가장 학생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비도 하고 일단 성적이 돼야 면접을 볼 수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아, 못 보죠. 근데 이제 보여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끝났고요, 어머니. 여기 재원생이 아닌 학부모님은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학원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해주실 거거든요. 혹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오셔서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 받을